허익하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오후 4시 허익하면 IYS가 54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허익하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 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4시에 15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허익하면 IYS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평화, 인류공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5번째 나라로 이준열사후 다주독립의 한이 서린 네덜란드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죠. 낮은 땅을 뜻하는 네덜란드는 서유럽에 있는 이편 군주국으로 수도는 암스테르담입니다. 홀란드, 화라노르도 불리지요. 인구 밀도가 아주 높고 국토 25%가 해수면보다도 낮습니다. 최고 지점도 최고 높은 산도 321m에 불과합니다. 제방과 풍차, 틀립으로 유명하죠. 독일, 벨기에와 접하고 있습니다. 국기는 적색, 백색, 청색의 세 띠로 구성되어 있는데 프랑스, 러시아, 이태리보다도 먼저 3색기를 사용한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국장은 사자가 그려진 방패와 왕실을 상징하는 왕관을 사자가 받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켈트와 게르마인이 자리잡고 살던 네덜란드에 로마인들이 들어와 외국 지배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율리스 시저, 케사르라고도 하죠. 율리스 시저가 활동한 BC 50년입니다. 800년 뒤 이슬람을 막은 카를루스 대제가 교황 레오 3세로부터 800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관을 받았죠. 14세기에는 부르고뉴 공작이 지배하에 들어갔고 15세기에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 지배를 받았습니다. 16세기 초부터 에스파냐,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됐을 때 그때는 이미 근대 자본주의에 눈을 뜬 시민들이 종고 계획을 부르짖으며 끈질긴 저항을 한 끝에 영국의 도움으로 스페인 세력을 몰아내고 1588년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으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1815년에 네덜란드 입헌 군주국이 되었습니다. 1588년에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으로 안정을 찾은 네덜란드는 해외 진출의 황금시대를 맞이하였죠. 네덜란드 상인들은 남아프리카와 동아시아 등지에 인도네시아 또 방대한 식민지를 건설하였으며 북미 대륙에는 지금의 뉴욕이죠. 뉴암스테르담이라고 했습니다. 뉴암스테르담을 건설하였습니다. 호주에도 간 상인들은 뉴질랜드와 타스마니아를 발견하기도 했죠. 네덜란드 상인들은 일본에도 진출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나가사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네덜란드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그 에라스무스는 그 자신은 로마 카톨릭 사제였지만 무신예찬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판한 종교개혁자였으며 영국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전쟁에서 밀려나 세계의 상권을 영국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1810년에는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프랑스 영토가 되기도 했죠. 그러나 1815년 빈회의 결과 네덜란드 왕국이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 국가인 벨기에와 개신교 국가인 네덜란드가 합병된 왕국이기 때문에 1831년에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분리 독립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안내의 일기로 유명한 안내 프랑크도 그때 나치 독일의 네덜란드 점령기의 인물이죠. 전후 네덜란드는 안정된 정치와 높은 경제 발전을 이루었죠. 그러나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식민지 인도네시아가 2차 대전 종전과 동시에 독립을 선언하자 네덜란드가 이를 정리에 탄압하여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으로 이어졌죠. 국제사회의 많은 비난과 유엔의 중재로 독립을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승인했습니다. 현재는 카리브해의 네덜란드령 안틀레스와 아르바가 식민지 잔재로 네덜란드의 영토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입헌 군주국가로서 현재의 군주는 빌럼 알렉산드르 국왕입니다. 한국 전쟁 때 보병 1개 대대와 군함 2척을 파병한
우리 혈맹국입니다. 그럼 시로드라는 세계 여행에서 네덜란드 시 한 편 소개합니다. 풍차와 틀립의 나라 네덜란드요. 땅이 바다보다 낮은 나라, 주먹으로 둑구멍을 밤새 메운 소녀나, 최고 높은 산 겨우 321m, 풍차가 도는 나라 네덜란드요. 17세기 무역강국 동인도유사 뉴욕, 수리남, 인리를 소유했네. 라인강, 마스강, 북해를 흘러 평탄하다 남녘의 구릉지대, 물밑이다 해안지대. 온 땅에 튤립 향기 그윽하고 자의 명예 가득하다. 온 땅이 평화로다. 1907년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원통하다 이준 이상설 이중열사, 애달프다 고종 황제의 꿈. 금세관관 찬란하다 무장한 사자여, 신앙과 용기로 충성을 다 바치자. 우리는 영원히 지키리라 조국의 영광을, 그 이름 네덜란드여. What do you know about Holland? Flowers, windmills, picturesque canals, cheese, wooden shoes, master paintings from the Golden Age. Yes, we have it all. But let me show you what's really cool about Holland. You call it organic and artisanal. We just call it food. You call it boutique, independent, alternative. We call it the Nine Streets. You call it exercise. We call it a way of life. They still drive cars! Dutch! By the way, did you notice I'm speaking English? We all do. Hi. Hello. Hello. Welcome to Amsterdam. Ik niet. Jullie noemen hem Van Gogh. Wij zeggen Van Gogh. Did someone say Van Gogh? You call it art. We call it the Rijksmuseum. Dutch! You call it green energy. We call it tradition. You call it We call it Amsterdam. Come to Amsterdam in 2013. You call it the travel day. We call it the first day of vacation. Holland, the original cool. Visit us at holland.com/cool. Dutch! 다음은 유라시아 3할리 달리기를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강명구 평화 마라토너의 글입니다. 제목은 분단의 상처를 안고 유라시아 출발이다. 출발선에서는 이제 16,000km 3할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정도면 좀 힘들겠지만 해볼 만한 거리이다. 처음 두어 주일은 신체의 각 기관이 이런 터무니없는 육체적인 고통에 적응하느라 몹시 힘들어하겠지만 육신은 생명을 위해 잘 적응할 것이다. 첫 발자국이 대지에 닿자 대지의 반사 탄력이 발끝에 전해지며 전율이 온몸을 훑었다. 두 발이 번갈아 대지를 차고 하늘로 가볍게 솟구치는 기분은 황홀했다. 마침내 그토록 꿈꾸었던 유러시아 실크로드를 향한 긴 마라톤이 시작되었다. 14개월이 걸리겠지. 42.1km 하루에. 나는 앞으로 다가올 아주 위험한 순간과 시대로 다가올 고통과 난처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단호한 결의를 다져야만 했다. 매일 뜨개질 하듯이 한 발 한 발 정성을 다할 것이다. 그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 내 안에 깊숙한 우주 같은 곳을 탐험하고 올 것이다. 유라시아 서쪽 끝에 서서 태양이 솟아오르는 유라시아 동쪽 끝으로 나는 향했다. 나는 부조리의 끝을 향해 달리고 싶었다. 지구의 끝을 향해 달리며
전쟁의 끝, 분쟁과 대립의 끝, 인류 오랜 수치와 오욕의 끝으로 달리고 싶었다. 부조리한 세계의 끝까지 달려가서 전하던 시대에 앞장서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곳에 평화가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다. 그곳은 내가 온 곳이다. 나 첫 발걸음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서울에서 고교 동창생인 민영성 부부와 이은수 부부가 와서 함께 해주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생명부지의 임남희 씨가 나의 유라시아 횡단 마라톤 소식을 듣고 7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와서 응원해주고 성금도 주었다. 이준 열사 기념관 앞에서 그의 독립혼을 기리며 간단한 행사를 하고 출발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여서 길거리에서 사진만 찍고 가려고 했는데 10시 반에 문을 열 이준 열사 기념관장이 8시부터 나와서 지키고 있다가 내가 첫 출발부터 그와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 저마치 떨어진 광장에서 사진만 찍고 있는데 경찰들이 출동했다. 기동경찰대였다. 그들은 작전을 펼치듯이 신속하게 차에서 내렸지만 그들이 사태 파악을 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곧 그들은 숨을 고르며 우리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는지를 물었다. 신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경찰들은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 유라시아 대륙을 달려서 횡단한 사람이라고 하자 놀라워하며 기념사진까지 같이 찍자고 오히려 출정식을 멋지게 장식해주었다. 멋진 제복 입은 사람들이 함께하니 사진이 근사하게 구색이 맞았다. 그들은 혹시 모를 충돌을 염려하여 어느 정도 에스코트까지 해주니 유라시아 횡단 마라톤은 네덜란드 왕립경찰의 에스코트를 받는 최고의 행사로 품격을 갖춘 모양새가 되었다. 공교롭게도 9월 1일은 1949년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여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 발발 78년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시작한 전쟁은 1945년 8월 15일 일본마저 항복하면서 끝났지만 엉뚱하게도 독일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2차 대전의 유산인 휴전선이 남아있으면서 사실상 2차 대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셈이다. 이 비극적이며 터무니없는 2차 대전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탱크 대신에 유모차를 밀며 전 진격의 평화마라톤을 시작했다. 민영성과 이윤수가 먼저 떠나고 임남희 씨와 둘이 달리기 시작했다. 곧 하늘에 구름이 끼더니 비가 올 것 같다. 운하 옆으로 펼쳐진 자전거 길을 찾아가는 길은 아름다웠지만 이 길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작부터 이렇게 길을 찾는 것이 어려운데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찾아 내가 떠나온 지구 반대편까지 무사히 달려갈 것이 있을까?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은 또 얼마나 미궁처럼 찾기 힘들까? 네덜란드의 집들은 참 아담하고 예쁘다. 그런 집들에서 탐욕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어느 집이든 마당 창가에 잘 가꾼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어. 집안에는 안 베르메르 또 다른 작품 속에서 나오는 우유를 따르는 여인에서 나오는 풍만한 여인이 가족을 위해서 빵과 우유로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다. 드디어 오늘 자리에 누워 오늘 하루 여정을 생각해보니 분단의 모습은 시작부터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나의 평화마라톤을 응원해주려고 서울에서 파리에서 찾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준 열사의 업적을 기리는 일에 평생을 바치다시피 한 기념관장은 평양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온다는 소리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 세력과 무슨 통일을 하느냐고 혈압을 높이고 있었다. 이것은 누구 잘못도 아니며 분단이 가져다준 깊은 상처이며 오순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준 열사의 한 맺힌 여정을 내가 이어받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정이 녹록치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북은 핵실험에 성공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에 성공했다고 큰소리친다. 트럼프 대통령도 언제든지 핵단추를 넣을 수 있다고 떠들고 있다. 전쟁의 공포는 모든 것을 움츠려 들게 만든다. 그러나 꽁꽁 언 얼음장 밑에서도 새싹이 움트듯이 지금의 희망의 빛이 한반도로부터 떠올라야만 한다. 1905년 일제의 강압으로 울사두경이 맺어졌고 이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일제는 통감부를 서울에 설치해 왕권과 정부를 무력화시켰다. 이 터무니없는 조약을 무력화시키려는 고종의 노력은 좌절되었고 마지막 수단으로 대한민국 제1호 검사였던 이준
마지막 과거 급제자였던 이상설, 러시아 상테르부르크에 있던 외교관 이중에게 밀서를 주어 네덜란드 해기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가서 직접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호소하도록 하였다. 이준 열사는 고종의 밀서를 가슴 깊이 품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헤이그로 와서 이상설, 이종과 함께 세계인들에게 울사능약의 부당성을 알리다가 우문의 죽음을 맞았다. 나는 우리 시민들이 보내준 평화통일의 밀서를 나의 가슴 깊이 품고 세계인들에게 2차 세계대전의 잘못된 결과물인 한반도 휴전선의 부당함을 알리고 평화통일을 지지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길을 나섰다. 그 1945년 일본으로부터는 해방이 되었지만 해방된 후 70년이 지나도록 우리나라는 자주통일 독립국가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준 사후 110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또 다른 이준이 필요했고 나는 그의 분신이 되고자 한다. 이준 밀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11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준 기념관을 찾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이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그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자주통립 평화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누군가가 다시 나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다. 나는 이 여행의 주제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좋은 영화에 걸맞은 테마음악이 필요하듯이 말이다. 내가 스스로 정한 주제곡은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이다. 고통과 고뇌를 넘어 희망과 평화의 세계로 들어서는 힘찬 행진곡의 리듬이 어려운 고비마다 나에게 힘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폭풍구름 몰아치는 황량한 벌판을 내달리는 하늘마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강강수월래 열정적인 사랑. 온 세상이 형제가 되어 하늘을 향해 팔을 뻗치고 평화의 함성을 지른다. 온 세상이 함께 환희에 젖어 새 세계, 평화의 세계를 향해 함껏 뛰어오른다. 백만인이여 서로 포옹하라. 전 세계인이여 나의 입맞춤을 받으라.